우리가 느꼈던 거는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할 수가 있네 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가 있네가 된 것 같아요. 그쵸. 협업이랑 시키는 건 좀 다르니까. 네.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공지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 은기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소식은 클로드입니다. 그쵸. 클로드에서 새로운 걸 발표를 했죠. 저는 사실 GPT만 사용하는 GPT-4였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클로드를 구독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은기님은 며칠 전에 이거 업데이트 있기 전에 클로드를 구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글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써야 될 일이 조금 있었는데 강의 스크립트 초안을 좀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GPT-4.5나 이제 5원을 이용해서 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한 다음에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GPT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뭔가 GPT는 보면 볼수록 AI 냄새가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클로드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원래는 안 했었는데 링크드인이나 다른 SNS 같은 데서 AI 툴 같은 거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잡일은 GPT한테 시키긴 하지만 글쓰기는 클로드한테 시키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뭐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나 하고 한번 맡겨봤는데 생각보다 잘 써주더라고요. 물론 AI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딱 봐도 이제 AI가 쓴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나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GPT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지는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게 소타 모델이냐 할 때 클로드 아니면 GPT인데 조금 클로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프롬프트 캐싱이나 아티팩트 같은 기술도 먼저 선보인 거는 클로드잖아요. 맞죠. 먼저 나온 건 클로드죠. 개발주자로서 오히려 더 혁신을 많이 시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재밌는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좀 수치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클로드가 이제 모델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3.5 소넷이 있고 파이쿠가 있고 오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오프스가 매개 변수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클로드 3.5 하이쿠 새로운 버전이 오프스 3 버전이랑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가벼운 모델이 이전에 무거운 모델을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뭐 놀라운 게 아닙니다. 기능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맨날 보는 거고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발표하면 항상 쏟다니까. 제일 놀라운 거는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PC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말로만으로 또 제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말로만으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프롬프트 창이 있고 거기다가 치면은 내가 준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게 한번 보실래요? 보시죠. 이제 클로드한테 90년대 테마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알아서 지금 이 사람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클로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클로드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여기서 자기가 마우스로 이 좌표를 움직여서 클릭하고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렀다. 이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모델의 결과물로 약간 행동까지도 출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화면을 일단 캡처하는 것 같거든요.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죠. 네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절차로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일을 하는 겁니다. 와, 저러면은 화면 인식하는 OCR 성능도 되게 좋아야겠네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거길 클릭하니까.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절차를 알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GPT-5.1에서도 놀라웠던 게 그런 추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티팩트를 활용해서 그걸 짰어요. 홈페이지는 되게 금방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VS 코드를 열어라. 이거를 다운받아서 아티팩트로 만든 거를 다운받아서 VS 코드로 열어라.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올 겁니다. 손 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클로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터미널에서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오류가 생길 거거든요. 오류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파이썬 3가 있네?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 로고가 빠졌거든요. 네네. 이걸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못 불러오니까. 네, 이미지 못 불러왔는데 수정을 한 겁니다. 네네네. 맞네요. 근데 이 코딩도 이렇게 훌륭하게 해냈잖아요. 네. 이 친구랑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짜달라는 건가요? 네. 금문교에서 어디가 제일 뷰가 좋은지를 검색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요. 지도를 찾아서 스팟을 정하고 시간도 계산하죠.
시간 이제 해 뜨는 시간 파악하고 캘린더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와, 이건 좀 신기한데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신기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노가다 작업을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리퀘스트들을 여기다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넣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엑셀이라고 치면은 엑셀 2개를 띄워놓고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 있는 걸로 다 정리를 해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네요. 저거를 원래 하나씩 찾아서 막 정보 넣고 해야 됐던 거를 대신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PC 한 대에 이제 이런 거를 깔아놓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자료 조사를 시키거나 프로그램에 어떤 코드를 짜라라고 시켜놓고 돌려놓고 자동 사냥 걸어놓고 오는 거죠. 얼마 뒤에. 그럼 체크하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정도 일을 한 명한테 시키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내가 할 일에 약간 부수적인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겠다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는 엄청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아직 기대가 되지는 않은데, 저기 보인 것처럼 되게 단순한 반복 작업인데 저것도 분명히 이제 코드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그냥 LLM한테 대신 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긴 하네요. 물론 이제 코드 단으로 구현돼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정말 오랫동안 써야 되는 작업이라면 직접 코드를 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의 토큰 가격이 싸지고 또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본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영상 대본을 써야 되는데 자료 조사를 하고 이미지까지 다 다운받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안을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편집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I가요? 네. 그러니까 저런 학습은 어떻게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학습이 돼야겠지만, 결국 이거의 핵심은 LLM이랑 화면이 있고 LLM이 있으면 그 소통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편집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한 일단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 구하는 것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가 예전부터 이제 오픈 AI에 있었던 그 펑션 콜링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온 지 좀 된 거긴 한데 그게 약간 컴퓨터에 적용된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지금 GPTs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툴을 엮어서 어떤 명령을 하면 다른 뭐 노션이나 구글 캘린더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LLM이 프롬프트를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시점에 어디서 뭘 갖고 와야겠다라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호출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약간 예전부터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약간 추가된 느낌이긴 합니다. 엄청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완전 없었던 게 새로 생긴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단한 기술은 맞죠. 이 컴퓨터의 정확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해서 가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 설치를 하나요? 아, 그렇겠네요. 브라우저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베타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오, 이걸 받아서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도커 설치해야 된다. 일단 윈도우도 되나요? 윈도우에서 되는 것 같던데요? 오, 네,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봤는데 윈도우에서 됩니다. 아, 윈도우에서 되는구나. 이게 운영체제마다 단축키가 다르다 보니까 시연은 맥에서 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맥만 네. 되나 했습니다. 그것도 뭐 크로드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고쳐주지 않을까요? 사실 HTML을 코딩이라고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딩 할 수 있고, 그쵸,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서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정까지 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처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노가다 업무를 내가 엑셀을 룩업 테이블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걸 넘기 위해서 지금 데모 버전에서는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만 나중에 온전한 뭐 프로그램 형태가 나온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 GPT 같은 경우도 맥에서는 따로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윈도우 버전도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아, 윈도우 버전도 나왔나요? 윈도우 11인가에서 쓸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점점 PC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윈도우 10 업데이트 하면서 네. 이거는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코파일럿이 들어왔습니다. 오, 그냥 기본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코파일럿 치면 뜨나요? 그냥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작 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 저도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컴퓨터를 어떻게 구동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리야 뭐 해줘라고 했을 때 뭐 유튜브 뮤직 켜줘 뭐 이런 거 할 줄 알잖아요, 시리가. 그렇죠. 이제 PC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AI를 통해서 호호호. 이런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클로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맥이든 PC든. 그래서 데스크톱 프로그램 하나를 형태로 있으면 확실히 좋긴 네. 하겠네요. 네. 아마 나오고 나면은 많은 유즈 케이스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실제 사용 사례가 나오면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이제 오늘 공개한 거니까요. 오늘 촬영 날인 10월 23일 날 이거 공개한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피드백 달라고 계속 써 있는데 얘네들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가? AI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의의인데 진짜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AI 어시스턴트는 펑션 콜링만 할 수 있지 상호작용이 직접 안 되거든요. 문득 이걸 보다 보니까 떠오른 게 네. 아초님은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게임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매크로의 정의를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걸 매크로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클로드의 무슨 기능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능? 네네. 이거가 게임사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게임사에서 입증을 해야 이 사람을 뭐 밴을 하든 뭐 불이익을 주든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냥 원래 이 컴퓨터에는 이 클로드가 깔려 있었고 게임은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증명할 길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 토큰이 엄청 저렴해져야 될 텐데요? 생각보다 스킬 몇 개 안 눌러도 됩니다. 아니 어쨌든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성비를 좀 따져보겠죠. 내가 매크로를 이 정도 돌렸을 때 돈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여기 토큰 가격이 466 토큰이거든요. 얼마당인 건가요? 요즘 막 100만 토크당 0.0 몇 달러 이렇게 안 하나요? 근데 도구 사용 시스템을 쓸 때 가격이 이 토큰이면은 API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API 3.5 소넷이 100만 토큰당 3달러네요. 하이쿠가 100만당 0.25달러. 100만당 100만당 3달러.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이 정도거든요. 환율로 치면 한 2원 하겠네요. 지금 거의 1,400원이니까. 2원 정도 정확하시네. 2원. 한 번 클릭할 때 2원이야. 그러면 클릭을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스크린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토큰이 싸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은기님이 말해준 거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게임으로 치면 매크로를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PC 하나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매크로를 다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PC 하나 맥북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내가 PC로 일하고 있을 때 맥북으로는 손에 알아서 또 자료 줘서 해놔, 아니면 이 자료 뭐 폴더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거 해보고 싶어졌는데요. 데모 이거 저는 숙제 못하게 해야 돼. 좀 도와주세요. 마침 방금 보여주신 데모가 맥북에서 된 거잖아요. 맥북으로 한번 깔아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잘 될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저 데모를 사실 잘 믿진 않아서 항상 의심과 반증을 해야 돼서. 그쵸.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데모에서도 해상도가 좀 상당히 높게 데모를 한 것 같거든요. 아이콘들이 좀 굉장히 컸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 막 2K나 2.5K 해상도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해상도가 커질수록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이러면 진짜 좀 많이 여유로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진짜 좀 뭔가 해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설렜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처음에 별거 없었는데 아초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갑자기 써보고 싶어졌어요. 진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 써서 이걸 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쨌든 클로드가 이렇게 하이쿠도 성능이 좋아졌고 당연히 우리가 또 쏟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쨌든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됐다. API도 그쵸.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오픈 AI는 캔버스를 내줬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아티팩트가 나오고 나서 GPT 캔버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거는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할 수가 있네 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가 있네가 된 것 같아요. 그쵸. 협업이랑 시키는 건 좀 다르니까. 네,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클로드가 워낙 좀 대박 소식이었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진 관계로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는 네네. 어떤 걸 말씀해 주시나요? 간략하게. 또 영상 생성 AI이긴 한데 이번에는 오픈소스 영상 생성 AI입니다. 무료. 그러면은 저희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